인지 증거 없다. 인지 증거 없다.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 주가 조작 인지 증거 없다. 김 여사 불기소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해 김 여사 관련한 요 수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결과 불기소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실까요?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세조정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시세 조정을 인식 또는 예견을 하면서 했던 이런 어떤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임세훈 의원님. 야당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이미 이게 불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빌드업을 며칠 동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올백도 사실상 그 불기소로 이제 혐의가 난 이후에도 네. 이번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매우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디올백은 그냥 뭐 저희가 못 본 척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판결이 나고 있고, 이른바 손모 씨라고 하는 주포, 그러니까 이 가담자, 뭐 이른바 방조죄가 된 분도 유죄 판결이 난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최은순 그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약 23억 가량의 수익이 난 대단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증권사 한때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명백하게 아는데요. 누구나도 봐도 명백한 통정 매매 혐의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인지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100번 청구 양보해서 인지 못하는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권오수 씨 관련해서 뭐 여기서 이익이 날 것 같은가 해라. 그래서 그때 맡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부 정보를 교환한 행위입니다. 이것도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가 김건희 그 당시 여사한테 뭐 그냥 방조로 이렇게 뭐 매매하라고 한 거고 그때 그 김 여사는 그때 아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좌가 일임됐고요. 그러면 그때 알았던 행위 자체가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사내이사인 김건희 여사가 모를 수가 없는 회장과 사내이사에는 사내 어떻게 보면 정보 교환 행위이거든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톡 빼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좌가 6개 정도가 이제 활용이 된 건데 그중에 2개는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이 더 이상 그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하시면 이 검찰 존재 자체가 매우 위협된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꾹꾹 눌러 담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막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일단 분명한 건 이거는 증거가 많다. 아까 뭐 차고 넘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검찰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다. 주가 조작 몰라. 그래서 무혐의다. 아까 말씀 중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유죄가 나왔는데 손모 씨는 유죄가 나왔는데 왜 비슷하게 김 여사는 왜 무혐의입니까? 이거 증거가 차고 넘쳐요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좀 다르다 그때랑. 왜냐하면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고 그 사람은 전문적인 어떤 투기꾼이다. 뭐 그런 취지예요, 지금 이 검찰의 얘기는. 그러면서 다음 기사 좀 이어보실까요? 아는 게 없지 원오브댐 주포들 대화가 불기소의 근거가 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스튜디오에 없다 보니까 제가 검찰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는 형식이 돼요.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걔는 아는 게 없지 그냥 원오브댐이야 라고 말한 녹취록 등을 불기소 처분 핵심 근거로 꼽았다. 여기서 말하는 걔는 아는 게 없어요. 걔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통화에서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한 요 일당들은 통화에서 김 여사를 거론하며
권오수는 당시 건희 엄마가 필요해서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했다. 걔는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팔았지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요 대화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고 뭐 주식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이번에 입장을 보면 변호인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같지 저기 검찰 발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조목조목 반박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까 뭐 임세은 위원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일단은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 주가 조작 핵심 인물과 일주일에 여러 번 통화도 하고 문자도 나누고 이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것들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자 편지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언급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오브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를 하면은 이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건 전혀 빠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특혜성 이른바 출장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수사팀이 수시로 교체됐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작 사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네. 뭔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향후 이제 이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뭐 각자 보는 관점 따라 다르니까 법률가도 다르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튼 간에 야당은 저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 이제 특검의 명분을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검찰이 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검찰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이 기소를 해야 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닌 설명만 좀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뭐 대변을 한다는 거냐. 약간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검찰에서 아까 뭐 빌드업이라는 표현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원래 불기소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습니다. 표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인 거죠. 보겠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주가 조작 공모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이 됐다. 근데 아까 나온 얘기 가담했거나 시세 조종을 인식해서 계좌를 일임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이 선수들 이른바 그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증거도 없다. 그래서 무혐의다라고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 범행의 47%가 김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이거 시세 조종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안 본 거냐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모 부분인 거고요. 지금 방조 부분. 알고도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알고는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전문 투자자 손모 씨랑 달리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다.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이 관련자들이 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김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혐의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 김 여사가 솜씨보다 투자액도 많고 이득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재 뭐 이 금액이 약간 뭐 중복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김 여사가 한 13억 9천 정도 그리고 장모 이 최모 씨가 이 한 게 9억 정도의 이득이 났다. 그럼 이 이득 자체도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 씨만 방조 혐의로 기소한 건 뭔가 봐주기 수사 아니야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또 반박하는 입장의 논리예요. 네, 윤여걸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통정 매매라는 게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제가 뭐 신문사에서 증권부장도 하고 증권 기자도 했습니다만은 네.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4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별로 딱 혐의점이 나타난 게 없어요. 혐의점 있었으면은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굉장히 수사를 세게 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 측근 검찰들 통해 가지고 그때도 혐의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14년 전 윤 대통령하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너무 오래된 일이고 수사가 이미 끝난 거고 다만 이제 4년 6개월이나 검찰이 이걸 들고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커진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빨리 손을 털었으면 되는데 너무 끌다가 네. 오히려 의심을 좀 증폭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재판에 기소한다고 그래서 유죄 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그래서 불기소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법률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너무 오래 끌다가 디올 빼가고 해서 정치 국민의 관심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대할 때 여기에 대해서 6.29 선언 같은 거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우리가 구성해서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민주당 특검은 자기네들이 특검 임명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건 특검이 아닙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합의해서 하면은 저는 제2의 6.29 선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사실 이 통정매매라는 것 자체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불기소했다는 검찰의 얘기도 뭐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이젠 정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초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 사안을 이제는 좀 수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독대 당사자 2명 중에 1명 한동훈 대표가 다음 기사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불기소 국민 납득할지 봐야 야당 심우정 이창수 탄핵.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한 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내가 수사 기록을 다 못 봐서 뭐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실진 좀 지켜봐야겠죠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주호 부총장님. 네. 한동훈 대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뭐 맞습니다. 아닙니다. 검찰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뭐 국민이 납득하실지 지켜봐요. 왜냐하면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게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요 얘기만 지금 들으면 검찰 불기소는 약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쪽은 좀 더 기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뭐 한동훈 대표도 뭐 법률가고요. 네. 오랜 기간 뭐 검찰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왜 저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사팀은 아니었으니까 정보의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는 네. 먼저 어제 검찰의 처분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버리면 여당 대표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가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저 처분에 대해서는 네. 법조인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저 손모 씨와의 어떤 형평성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납득이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나올 거고요. 정치라는 것은 지금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네. 법률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뭔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솔루션을 찾아가야 되겠죠. 지금 말씀은 한동훈 대표도 자기 생각이 있기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검찰의 이번 기소 결과 그것에 국민이 납득할까라는 데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상황도 아니다. 좀 지켜보는 거다. 그래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예. 근데 그러면 국민 여론을 지켜보다가 국민 여론이 이거 아니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만약에 더 커진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 때처럼 뭔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럼 듭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하다. 상당히 있죠. 그동안에 그 재보선 국면에서도 거의 네. 매일 얘기했잖아요.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그 디올백은 받았는데 법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건 불기소. 네. 이번에는 돈이 김건희 여사하고 모친하고 해서 한국거래소 집계하면은 23억 차익이 났어요. 차익이 났는데 이건 불기소. 다 불기소하면은 아무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자초지종을 세세하게 모르거든요, 법 규정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법률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여기 재판하면 저는 무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특검을 얘기한 게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계속 이거 갖고 공세 버틸 거고 국민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이제 피로 현상에다가 아이고 저런 게 또 이 도이치 모터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개를 흔들 정도가 됐거든요. 그만큼 국민 여론이 자꾸 나빠지니까 먼저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증권사를 다니셨던 임세은 의원님 끝에서 계속 뭘 적으세요. 이제 처음에 위에서부터 적으시다가 이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네. 뭘 적으신 거예요? 말씀해 아니, 보시죠. 뭐, 그 종이가 밑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요. 이거 네. 진짜 법률의 영역이어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그러니까 통정매매에 대한 현황은 이미 엑셀 파일도 존재하고 실제로 이제 뭐 7초 후에 매도하는 3,300원에 12시에 뭐 만나요. 7초 후에 3,300원. 네? 그런 정황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엑셀 파일도 존재합니다. 김건희 여사 6개 계좌에 언제 몇 시에 얼마에 몇 주 계좌 번호까지 나오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법률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증권거래법이나 등등 영역으로 대단히 불법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지점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상매매 행위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됐고 그 관련된 분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 영역으로 가는 분야가 아니라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좀 해명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수사 과정도 매우 불투명했고 여사님이 가신 게 아니라 검찰님이 직접 오셔서 이른바 출장 수사라는 그 희대일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셨는데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지 않겠어요? 그 당시 수사지휘권 박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때.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검찰총장 때 여러 가지 수사 경위를 봤을 때 그때는 왜 수사지휘권 박탈 안 했습니까? 박탈을 이렇게 해제를 안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때. 네, 법무장관 시절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와서 말씀을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시는 게 그때와 지금 좀 다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다. 지금 조목조목 지금 말씀 그걸 되게 적고 계셨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정치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무혐의다, 불기소다라고 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왔다라고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일 교수님.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지금 해주신 말씀은 결국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서 이 사안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두 사람이 지금 뭐 독대도 혹시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분위기는 사실 살벌하긴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선거 때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말을 해석했냐면 만약에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 특검법 막을 명분 없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민주당에게 물론 특검을 할 명분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당 대표니까. 그러나 만약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이건 나도 방어하기 어렵다. 지난번에 내표 이탈표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대단히 아끼는 것 같은데 네. 법률가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률가로서 하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정치 영역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왜냐 아까 동아일보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이 근거. 논란들. 불기소할 수 있는 근거, 기소할 수 있는 근거 양쪽이 나왔어요. 이거는 검찰이 이럴 때는 기소를 함으로써 특검을 막을 수가 있다고요. 특검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정치 영역과 법치 영역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같이 네.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 우리 윤영호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검을 선제적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조항을 좀 줄여서 그게 이제 해병대원 제3자 추천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그래야지 이걸 막지. 제가 볼 때 여론은 그렇게 좋게 형성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단순히 정치의 영역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이게 지금 단순히 정치의 영역만으로 볼 것도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은 더 힘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